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신경과 오성일입니다. 저는 오늘 시신경 척수염 또는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병변이 나타나면 어떤 치료를 하게 되냐? 결국에는 증상이 재발했을 때 급성기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급성기 치료는 잘 아실 겁니다. 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주사, 고용량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하는데요. 보통 한 3에서 5일간 정맥 주사를 맞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 병원이 가능하면 대부분 다 입원을 치료하게 되는데 이 치료로 사실 끝나는 경우면 다행히 좋지만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에는 이 치료 다음 단계 불충분하거나 또는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 그 다음 단계 치료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혈장 교환술을 하거나 또는 면역글로불린 정맥 주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치료를 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어떤 발병이 되거나 또는 어떤 재발이 됐을 때 신경학적 증상을 최대한 그 당시에 급성기 증상과 그리고 급성기 후유증을 좀 줄이게 한 방법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 가능한 빠른 시점에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보통 면역걸레물린 정맥주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2일에 나눠서 하거나 또는 5일간 나눠서 주사치를 하고 있고요. 혈장 교환술이라 하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알부민이나 이런 것들 통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 어떤 혈액을 일부분 빼서 안 좋은 면역 세포나 다양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거를 하고 다시 불필요하고 또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다시 넣어주는 방식으로 약간 투석이랑 비슷하게 혈장 교환술을 하게 되는데 보통 격일 또는 뭐 주말이 껴 있으면은 그다음 주말 다음 날 정도 해서 한 5에서 7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맥 주사나 혈장 교환술을 하게 되면은 원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주사 기간 이외에 뭐 일주에서 또는 뭐 길게는 2주 정도까지 입원이 좀 더 길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급성기 치료를 하고 나서 장기적으로 예방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쓰면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서서히 이제 감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스테로이드 주사 이후에 경구용 스테로이드를 서서히 쓰게 됩니다. 네, 경구용 스테로이드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 혈액 검사 이상에서 뭐 백혈구 수치가 증가되거나 아니면 간 기능, 간 수치가 이상이 되거나 기혈 감염이라고 해서 원래는 좀 더 면역 상태가 좀 좋다 싶으면은 별로 안 걸려도 될 법한 여러 가지 감염들, 그냥 입 주변에 헤르페스 감염이나 뭐 감기나 또는 이런 기회 감염들이 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혈압이 오른다거나 아니면 혈당이 오르거나 뭐 골다공증 그리고 쿠싱 증후군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용량을 줄이면서 그 다음 단계의 약들을 쓰게 됩니다. 아자시오프린이나 미코페놀레이트라는 약들, 우리가 보통 이뮤란이나 셀세트라는 약이 많은데, 그러니까 상품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스테로이드 용량을 줄여보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 스테로이드랑 같이 쓰기도 합니다. 보통 이뮤란 셀세트 용량을 뭐 우리 몸의 체중에 따라서 아니면 어느 정도 고정된 용량으로 쓰게 되고요. 효과가 사실 3에서 4개월 또는 뭐 3에서 6개월 정도 이상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스테로이드를 서서히 좀 줄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약을 쓸 때는 저희가 혈액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간 수치 검사, 뭐 기회 감염 같이 검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머리카락이 얇아지거나 머리카락이 좀 빠진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작용이 좀 심하면은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초기에 한 몇 개월 정도만 나타나고 그 이후부터는 좀 안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약들을 주로 쓰게 되는데 간혹 뭐 항체가 음성이거나 또는 다발성 경화증으로 판단되어서 시신경 척수염 환자들이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분들은 다발성 경화증의 치료제가 효과가 없거나 또는 간혹 악화 또는 재발이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 중 또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를 썼던 분들 중에 좀 재발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유심히 지켜보면서 다발성 경화증이 아닌 실신경 척수염이 아닌가라고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앞에 있는 치료들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또 재발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뮤란이나 셀세트, 아자시오프린, 메이코페놀레이트 말고 다른 면역 억제제 먹는 약들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는 뭐 최근도 아니죠. 벌써 7년이나 됐으니까 리투ක්시맘이라는 약을 쓰고 리투ක්시맘이라는 약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좀 치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아자시오프린 또는 미코페놀레이트 치료 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보통 아쿠아프린4 항체 양성 또는 음성 중에 전형적인 실시경 척수염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체 음성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더 의미 있지만 항체 음성인 경우에는 전형적이란 말이 좀 많이 상당히 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항체 음성 환자들은 실신경 척수염에 좀 더 전형적인 MRI 소견 그리고 전형적인 임상 소견이 있어야 이 리투키맘을 썼을 때 우리가 보통 급여의 삭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더 이상 쓰지 말라 이런 식의 심평원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사실 더 쓰기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전형적인 소견이 있어야지 좀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리톡시밥은 비세포, 우리 말초혈액 내 비세포, 우리가 T세포, B세포라고 하는데 그런 B세포를 소실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작용을 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유도치료를 합니다. 처음에 유도치료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는 매주 4번 또는 두 번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4번의 용량을 2번씩 2번을 쓰는 형태로 쓰기도 하는데 사실 매주 오기가 좀 쉽진 않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2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 쓰고 그 다음 간격으로는 이제 6개월 간격으로 일정 용량을 리톡시맘을 주사 맞는 경우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6개월 간격이 대부분으로 활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세포 수치에 따라서 이 비세포 수치가 충분히 억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좀 더 짧은 3, 4개월 간격으로 맞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6개월 간격이 많습니다. 이 주사를 처음에 맞거나 아니면 한두 번 그 비교적 초반에 맞을 경우에는 이런 과민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민 반응에 대한 전처치를 같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같이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발진으로 나타나거나 어떤 기해 감염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초반에는 재발을 같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아자시오프린과 마이코페놀레이트 또는 스테로이드를 원래 썼던 분들은 약간 몇 개월 정도 좀 겹쳐서 같이 쓰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코로나 백신을 잘 쓰진 않지만 이 리투키맘 자체의 주사 시즌에 보통 한 2주에서 한 달 전에는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는 백신 효과가 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좀 피해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우리가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설명드리는데 아자시오프린, 미코페놀레이트, 리투키맘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게 이 그림이 물론 모든 연구를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아자시오프린을 먹었을 때 예전에 이렇게 훨씬 재발을 많이 했던 게 재발이 줄었던 것들, 미코페놀레이트도 이렇게 그리고 리투키맘도 이렇게 재발이 하나하나가 다 재발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맞고 나서 재발이 줄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보통 재발률 감소가 아자시오프린, 미코페놀레이트, 리투키맘이 93, 92, 95%로 상당히 치료 효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어, 연간 재발률의 감소들 각각 연구들이 우리가 사실 1번, 2번 각각 연구들이 따로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치료 효과는 상당히 좀 좋은 것으로 돼 있고 그중에서 리투키맘의 효과는 좀 더 좋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치료 실패의 입장에서도 아자시오프린 같은 경우에도 53%, 36%, 34%로 비교적 실패율이 사실 리투키맘이 좀 더 낮은 것으로 돼 있고 치료 재발 없는 환자에 대한 연구에서도 34%, 61% 그리고 미코페놀레이트 같은 경우는 46, 73 그리고 리투키맘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 정도로 물론 여러 연구들이 사실 환자의 그 구성이나 또는 기간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리투키맘이 당연히 더 좋고 그리고 아자시오프린과 미코페놀레이트도 상당히 좀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들만으로는 당연히 보시면은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당연히 환자분들 중에서는 재발이 되는 분도 있고 이런 약들이 사실 원래 실신경 척수염 자체만을 위한 치료로 개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신경 척수염만을 위한 임상시험을 수년간에 걸쳐서 지속을 해왔고